윤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뿐 아니라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론조사를 자신의 요구대로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란 취지였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까지 챙겼던 건 포항시장 공천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는 2022년 4월 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빨리 나서야 한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모양새가 안 좋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이 진행하려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에는 교체지수를 넣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 출신 후보의 불리한 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다른 지역에선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번엔 아예 전략공천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략공천을 고려하려면서 재심은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포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전략공천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재심 요청까지 중앙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조사 방식 등을 바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한 건 이강덕 현 포항시장 등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역 포항시장이자 세 번째 당선에 도전했던 이 시장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됐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재심 청구를 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시장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최종 포항시장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2022년 4월 말로 이 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해 경북도당에 재심을 요구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정재 의원이 울고불고하며 SOS를 쳤다면서 재심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포항시장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 공천 권한이 있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해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현역 의원 이름을 여럿 거론하며 이들에게도 얘기해놨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끔 당 지도부에 전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과 상의까지 한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JTBC는 김 의원에게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던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윤핵관 의원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포항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포항시장 예비 후보 중 한 명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걸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4월 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자고 했죠. 네, 그거 왜냐면은 하도 이런 그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길래
실제 당시 이 의원이 김 여사한테 걸었던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사무장에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결빈나 해가지고요. 김 여사는 식사를 대접할지 물어보며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네.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은 당일에 김 여사를 만났고 경북 포항시장 공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도 말했습니다. 특정 예비 후보가 김 여사랑 가깝다면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들어서 직접 확인했던 겁니다.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그건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자체가 끝장내겠다고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끝장내고 온 겁니다. 그거.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김 여사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김 여사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예비 후보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폭발성 있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공천에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뒤 김 후보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을 살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주장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 누구는 좀 어때? 누구는 좀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자칫하면 대통령이 뭐 부당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뭐 충분한 거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천을 준 사람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 스스로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결국엔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도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선거 과정에서 이 의원과 틀어졌던 시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의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집니다. 그런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 당시 일을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포항시장 공천을 놓고서 윤 대통령이 나섰다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주장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권 내 인사들을 여러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이때 상황을 잘 아는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2022년 포항시장 공천 관련 당시 맥락이 모두 맞다고 했습니다. 맥락이 맞다. 네, 이 관계자는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강덕 시장이 삼성까지 오를 경우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포항인데 이강덕 포항시장을 경쟁자로 의식해서 윤 대통령에게 SOS를 쳤다는 해석입니다. 네. 다만 김 의원은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엔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급한 게 당시 현역이었던 이강덕 포항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강덕 후보를 빼라 아니면 특정 후보를 넣어야 한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이 교체 지수라든지 조사 방식과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을 했고 이에 전략 공천까지 고려해보라고 공천 방식까지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 후보에게는 불리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네, 전날 보도해드린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면 이번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공천의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포항시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내가 김 여사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앞선 리포트대로 이 의원이 실제로 김 여사와 통화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던 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소문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언론에 정상적인 법 절차로 공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강서구청장 공천, 또 포항시장 공천인데 이 윤 대통령이 다른 곳 공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죠? 네, 분당갑 지역입니다. 이제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해당 지역이 공석이 됐죠. 이때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내보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강남구청장 선거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곳이 모두 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일단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네. 구체적인 정황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면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필중 기자였습니다.